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빈입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의 급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관심은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실적 개선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마련입니다. 실적이 탄탄하면 변동장에서 버티는 힘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에서입니다. 올해 2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2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2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2조 8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스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2분기 실적 중에 최고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이익의 과대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가들은 실적 개선주에 관심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양증권연구원은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보수적인 2분기 실적 전망에 이어 뚜렷한 주도주와 매수주체의 공백 가능성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도한 우려감은 경계하되 아직은 상승 추세 회복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미흡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고요. 이어 실적에 맞춘 종목별 트레이딩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2분기 실적 시즌 프리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 및 실적 개선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이익 추정치가 오른 업종인 보험과 증권, 에너지와 미디어 업종 등에 관심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반등세 보였지만 다시 꺾인 코스피 그리고 장 이어오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하락했던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소폭 반등 움직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4포인트 내린 2349.38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종이 목재와 의료 정밀, 섬유 의복과 유통업 그리고 의약품이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이 크게 하락한 전기가스업과 비금속 광물, 은행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기관의 팔자세에 이틀째 강보합세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7% 반등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도 동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네이버가 오름세 보인 가운데 포스코와 LG화학, LG생활건강은 내림세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오전에 840선 근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32포인트 올라주면서 832.72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HLB를 필두로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디어주인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도 나란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오름세 보였습니다. 펄어비스와 포스코 캠텍 등도 상승세 보였던 오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우리 시장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삼형전자입니다. 삼형전자가 오늘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전 수요로 성장한 뒤 전자장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날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삼형전자는 전해 콘덴서를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무선 청소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 수요가 이끄는 전해 콘덴서 가격 상승에 기인해 최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가전 수요가 삼형전자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향후에 기대되는 성장 모멘텀은 전장용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영역 다각화에 따른 전해 콘덴서의 수요 증가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삼형전자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5% 상승했습니다. 2,300원 오른 16,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파수닷컴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수닷컴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닷컴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창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빅데이터의 핵심이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차세대 비식별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빅데이터 시장이 오는 2020년 약 200조 원을 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 유럽연합이 일반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에 돌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파수닷컴은 정부로부터 총 2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2년간 글로벌 비식별화 솔루션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수닷컴은 지난 2015년부터 비식별화 관련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조합의 알고리즘 연구를 개발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파수닷컴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4.07% 상승했습니다. 주당 175원 오른 4,4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신대양재지입니다. 신대양재지가 오늘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5배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오늘 신대양재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배가 넘는 이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골판지 원재 가격은 톤당 15,000원 하락하는 반면 주요 원재료인 폐지는 35,000원 하락해 스프레드가 약 2만 원 정도 확대된다고 가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 폐지 매입 가격은 5만 원 이상 하락했지만 제지업체 입고 가격은 일부 부대 비용이 상승이 파악돼 이보다 덜 하락할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출 확대로 한국 골판지의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현재 미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 대응하기 벅차고 또 중국 업체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비해 톤당 30만 원 이상 가격이 낮은 한국 골판지가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신대양재지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15.61% 상승했습니다. 주당 1,600원 오른 78,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일각에서 제기된 운용사 교체 요구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6일인 어제 플랫폼 파트너스가 맥쿼리 인프라의 운용사 교체를 주장하는 데 따른 주주 분배금 인상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플랫폼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맥쿼리 자산운용이 지난 12년간 맥쿼리 인프라 펀드를 운용하며 전체 주주 분배금의 32.1%에 해당하는 5,353억 원을 보수로 수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인프라 펀드 대비 과도한 수준의 보수를 수령하고 중복 경영 구조와 또 방만 경영으로 주주 가치가 현재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쿼리 자산운용 측은 플랫폼 파트너스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고 또 맥쿼리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의 투명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를 잘못 이해한 플랫폼 파트너스가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0.22%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0원 빠진 9,01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 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이 처리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법률 자문을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진에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국내 국제 항공 운송 사업자의 등기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고 또 위반 시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진에어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1,700원 떨어진 24,4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가 2분기 CJ 헬스케어 인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2분기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76.7% 그리고 120% 증가한 3,659억 원 그리고 37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별도 부문에서 커버코리아 등 대형 고객사의 히트 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개선되고 또 5월부터는 연결 개상되는 CJ 헬스케어로부터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KB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화장품 매출액이 42% 고성장하고 있고 제약 매출액도 12% 성장해 인건비 증가 등 수익성 악화 요인이 지속하겠지만 마진이 높은 선스틱 등의 상품이 주문이 급증해서 별도 영업이익률은 9.1%로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국콜마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8.85% 상승했습니다. 6,700원 상승한 82,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폭 반등세 보여줬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0.15% 가까이 내렸습니다. 현재 지수는 2,447.45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파란불 켰습니다. 0.27% 보여주면서 꺾였습니다. 829.14포인트 현재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장 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업종부터 함께 볼 텐데요. 4.19% 하락하면서 4%대 초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동아지질 종목이 8.15%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6,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모개발 보겠습니다. 7.47% 가까이 빠지면서 7%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0원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5,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철강 금속 업종 보겠습니다. 3.33%의 업종지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이 오늘 6.32% 기록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1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18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금속 보겠습니다. 5.93% 빠지면서 6%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8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4,440원의 현재가 보여주는 대한금속 종목이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94%의 업종지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형전자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20.86%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21% 넘게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9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6,8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폴루스 바이오팜 보겠습니다. 현재 10.06%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5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전기 보겠습니다. 7.54%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7%대 중반의 상승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50원 정도 주가 뛰었습니다. 33,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운송업종이 3.25%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유성 TNS가 6.54%가량 빠지면서 가장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3,57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금속업종 보겠습니다. 2.58% 빠지면서 거의 3%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PNC가 현재 10.68%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4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26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동스틸 보겠습니다. 9.87% 가까이 빠지면서 거의 10%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6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오전에 상승세, 오후까지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CJ E&M과 CJ 오쇼핑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4.45%, 4.38% 올라주면서 급등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0만 900원 그리고 25만 2,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업종 보겠습니다. 2.7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세 시연해줬는데요. 5.55%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상승 흐름 시연했습니다. 8,8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6만 9,3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와 보겠습니다. 5.28%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8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1,553억 원, 그리고 1,022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2,807억 원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532억 원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0억 원, 그리고 155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1,399계약 파는 모습 시연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38계약, 그리고 914계약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초록뱀은 67억 원 규모의 TVN 수목 드라마 아는 와이프 프로그램 제작을 계약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1.4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수닷컴입니다. 파수닷컴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보호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유럽에서 취득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은 차세대 자연살해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펠단 세라퓨틱스사로부터 셔틀 플랫폼 기술을 독점 도입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기술 도입은 총 계약 금액은 190억 원으로 계약 금액은 1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단계별 임상을 완료할 때 그리고 국가별 시판 허가를 받았을 때 마일스톤 179억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리온 보겠습니다. 오리온은 담철곤 회장이 시간의 매매로 60만 주를, 증여로 약 61만 주를 각각 처분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담 회장이 증여한 주식은 딸 경선 씨가 약 18만 주를, 아들 서울 씨가 약 43만 주를 각각 받았습니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담 회장이 가진 주식은 142만 주에서 약 19만 주로 줄었습니다. 오리온의 최대 주주는 37.37%의 지분을 보유한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초록뱀입니다. 초록뱀 전일 대비 0.96% 하락했습니다. 15원 떨어진 1,5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수닷컴입니다. 3.84% 상승했습니다. 165원 오른 4,46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녹십자 랩셀입니다. 3.43% 상승했습니다. 주당 1,650원 올랐고요. 49,7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입니다. 1.35%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000원 빠진 14만 6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캐로컴은 금융주전산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계약을 산림조합 중앙회 IT본부와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7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21.6%입니다.
네, 이어서 SM코어입니다. SM코어는 계열 회사 SK하이닉스와 M15 대응 원자재 자동화 창고 구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이는 회사 지난해 매출액의 6.91%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다스코는 경기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82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3.66%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말 철도청과 통근형 전동차 공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291억 원으로 작년 연결 매출액의 34.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전일 대비 3.16% 하락했습니다. 75원 빠진 2,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M코어입니다. 0.40%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진 1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스코입니다. 4.41%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410원 떨어진 8,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보시겠습니다. 0.86% 하락했습니다. 250원 빠진 28,9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코리안리 종목이 현재 2.59%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의 상승폭 보여줬고요. 11,900원에 폐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0.85%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 속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만 8천원의 거래가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도 종목입니다. 만도 종목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3.01% 가까이 하락하면서 1,150원 정도의 하락폭 기록했습니다. 37,050원에 폐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KTNG 보겠습니다. 0.48%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0.5%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0만 4천원에 폐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넷마블 보겠습니다. 0.3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폐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15만 8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벽산 종목 보겠습니다. 0.4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1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4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벽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치한불 보겠습니다. 4.45%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까운 상승 흐름 살펴봤습니다. 2,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만 4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보겠습니다. 오늘 8.72% 급등하면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6,6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82,3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존 비주온이 강세입니다. 2.56% 가까이 올라주면서 6만 원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가 오늘 상한가 들었습니다. 현재가 3,785원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렌텍 보겠습니다. 2.48%가량 올라주면서 2.5% 가깝게 상승 흐름 탔습니다. 75원 정도의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3,105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퓨처캠 보겠습니다. 29.71% 오늘 상한가 들었습니다. 4,650원의 상승폭 기록해줬고요. 2만 300원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나와 보겠습니다. 6.21% 올라주면서 17,100원에 오늘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삼보판지가 4.06%가량 올라주면서 370원 정도 올랐습니다. 9,48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우리 증시에서 보이고 있는 강달러 현상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던 강달러 현상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 약세가 수출 개선을 이끌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4원 내렸습니다. 1,114.8원으로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환율은 미중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강화로 지난 18일 7개월 만에 1,100원대 돌파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1,1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기준 1,117.2원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간 급등함에 따라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달러 현상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연장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의 여파로 3분기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G2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신흥국의 통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화 약세가 올해 2분기 실적 상향 조정에 기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적 기업들이 다수인 한국 시장에서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출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짚어줬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4.3%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더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올해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52조 원, 순이익은 37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0.38%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8.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342.03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0.57% 하락했습니다. 4.71포인트 빠진 826.69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1,601억 원 그리고 750억 원 동반 매수로 장 종료했고요. 기관이 홀로 2,620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414억 원 매수 물량 팔며 오늘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8억 원 그리고 108억 원 동반 매수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1,855계약 물량 팔며 오늘 장을 마감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80계약 그리고 271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파란불 켜고 장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건설업종이 4.44%가량 빠지면서 오늘 부진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를 철강 금속이 이어줬습니다. 3.41%가량 빠져주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줬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많이 내렸습니다. 3.3%가량 빠지면서 역시 업종지수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도 하락세였습니다. 3%대 웃도는 하락폭 시연해줬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고요. 운수 창구업종과 운수 장비업종이 2.37%, 2.24% 각각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마감 지었습니다. 상승세 컸던 업종들도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56%가량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종이목재 업종이 1.17%가량 상승해주면서 오늘 장 닫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하락세 컸던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운송업종이 오늘 2.99%가량 빠지면서 거의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속업종이 2.91%의 하락폭 시연해줬고 건설업종이 2.63% 내리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컸던 업종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현재 3.29%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 지었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은 2.5%의 상승폭 시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서비스 업종은 1.7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켰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폭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폭 보인 종목 삼형전자입니다. 22.3% 상승하며 3,100원 올랐습니다. 17,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19.34% 상승했습니다. 주당 175원 올랐고요. 1,0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대양재지입니다. 네, 16.2% 상승했습니다. 11,000원 오른 78,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노메딕스 보겠습니다. 네, 15.75%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오른 14,7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 오늘 3일 동안 상승하고 있는데요. 14.24%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405원 오른 3,2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폴루스 바이오팜입니다. 폴루스 바이오팜 역시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39% 상승했고요. 1,600원 오른 17,0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원수산입니다. 동원수산 11.11% 하락했습니다. 주당 1,300원 빠졌고요. 1,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IHQ입니다. 10.64% 하락했습니다. 250원 떨어진 2,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락 보겠습니다. 보락 10.20% 하락했습니다. 425원 떨어졌고요. 3,7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선창산업입니다. 2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9.58%의 낙폭 보여줬습니다. 750원 떨어진 7,0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개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870원 올랐고요. 3,7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퓨처캠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650원 올랐고요. 23,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라이트론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470원 올랐고요. 1,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준 종목은 넥스턴입니다. 22.29% 하락했습니다. 5,350원 떨어진 18,6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텍 코리아 보겠습니다. 2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7.24% 하락했습니다. 11,060원 빠진 5,0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EDGC 보겠습니다. EDGC 오늘 17.12% 하락하며 파란불로 마감지었습니다. 1,900원 떨어진 9,2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